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퀴즈 형식으로. 네. 요거부터 할까요? 반 모양이에요, 반 모양, 그죠? 두바이 버터떡. 두바이에서 떡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이라고 두바이자가 하면 들어가면 다 히트니까. 동두천 오리지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울란바토르 오리지널 벼터떡 이런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항상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 먹을 배는 있어라고 있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학적이죠. 사실. 오, 재밌겠다.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디저트인데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오프닝을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말씀도 네. 얼른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배고파요. 요즘 사실 유행하는 디저트 종류도 정말 많고 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디저트를 예쁘게 포장해서 선물로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트렌드가 바로 디저트이기도 해서 주제로 선정해 봤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화려하게 테이블을 채워주셨는데 또 이 디저트들마다 이름이 있다고 해요. 네. 이름을 한번 알아맞혀 볼까요? 퀴즈 형식으로. 사실 디저트가 생존 전략으로는 덜 단 걸 먼저 먹는 게 그래요? 좋긴 해요. 네. 요거부터 할까요? 반 네. 모양이에요, 반 모양, 그죠? 오, 겉모습은. 이거는 뭐 이름을 뻔히 알겠는데? 알겠어요? 이거는 그거잖아요. 안에는 의외로 이게 버섯떡. 찰떡 같은 느낌인데요? 버섯떡 아닌가? 이거 버터떡이잖아. 김떡? 버터떡. 이거 좀 쓸까요? 버터떡은 맞으시고요. 도시명이 있거든요 앞에. 그래서 땡땡땡 오리지널 버터떡. 세 글자예요? 그것까지 비밀하겠습니다. 지금 땡땡땡이라고 하셨잖아요. 땡땡땡 땡했어. 바보 아니야? 두바이 버터떡. 두바이에서 떡을 먹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떡이라고 두바이자가 하면 들어가면 다 히트니까 동환 씨.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아하, 세 글자. 지명이 들어간다니까. 내 생각엔 우리나라. 한중일. 한중일 상하이, 말돼요. 상하이 오리지널 버터떡. 상하이? 뭐 이렇게 세 글자 아무거나. 저는 우리나라. 한국, 중국, 일본 중에 네. 하나라고요? 동두천 오리지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창의적이야. 국내인지 뭐 이름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울란바토르 오리지널 벼터떡 이런 거 아니야? 이게 밤 모양이라는 거에서 힌트 없어요? 밤을 상징하는 곳.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밤 모양 아니에요 이거? 말씀하신 것 중에 정답이 있어가지고. 커봐요. 세분 의견 중에 하나로 해서. 정말 상하이야, 상하이. 오케이, 상하이. 떡이잖아, 떡. 좋습니다, 상하이. 어. 네. 맞잖아. 어떻게 알았어요? 뭐야? 찍었지, 이걸 떡이니까 어떻게 알아요? 떡. 떡이랑 상하이랑 상관이 많아요. 어떻게 아시지? 그냥 한중일일 것이고 세 어허. 글자이고 우리나라 아하. 도시는 대부분 두 이유를 글자고. 말씀드리면 네. 버터떡이 처음 개발된 도시가 상하이라고 합니다. 오, 그래요? 몰랐어. 오호. 찍었어. 성우님 진짜 존경스러워요. 대단합니다. 저 두 번째 문제도 이런 기대해 것까지 보겠습니다. 맞춰요? 노랑이. 뭔가 이게 황으로 시작할 것 같아. 제가 볼 때 이거는 두바이 쫀득 쿠키에다가 황치즈를 결합한 두바이 황치즈 쫀득 쿠키. 어우, 그냥 오, 치즈? 치즈 늘어지는 거 봐. 그러면은 아까부터 약간 좀 코리안 냄새가 났거든요. 여기서 다 달콤한데 이게 이 냄새야. 무슨 냄새가 나요? 근데 이게 치즈 지금 냄새. 이게 제가 보니까 약간- 카다이프가 없으면 두바이가 빠져야 돼. 별로 그치? 냄새는 황치즈 쫀득 쿠키 할까요? 황치즈 쫀득 쿠키 너무 쉬운 것 같아. 너무 쉬운가? 좀 꽈야 되나? 우리가 너무 황에 집착하는 거 아닐까? 아 그러면 그냥 치즈? 치쫑쿠. 치황? 아니 먹으랬더니 석션을 하고 있어. 어쨌든 두 쫀쿠 힌트, 이후에 힌트. 나온 디저트인 네. 건 확실하다. 힌트. 황쫀쿠 해봐요 황쫀쿠. 한번. 황치즈 쫀득 쿠키? 아, 그러면 쫀쿠 맞죠? 땡땡 맞습니다. 아, 두 글자가 들어가요? 진짜 쫀득 쿠키. 황치즈 리얼 쫀득 쿠키. 어떤 뭐 부사예요, 뭐 형사 뭐. 황모쫀. 과자 이름입니다. 아 알았다. 맞아? 여기 뭐가 있어. 와 진짜 치즈 과자? 진짜 맞추고 싶어. 절대 다 말려주지 말아요. 황치즈 뽀또 쫀득 쿠키. 뽀또. 또? 맞다, 뽀또? 뽀또. 예스. 너무 잘 맞춘다. 나 되게 잘한다. 나 재능 있다. 황치즈 뽀또 쫀득 쿠키요? 그 다음은 제가 볼 때 요거 이거 이름 크룽지 아니에요? 크룽지. 써주시면 앞에 또 뭐가 붙나 보다. 잠깐 크룽지 맞아? 이렇게 쉬운 거예요? 크룽지. 야, 아니 이걸 어떻게 맞춰? 우리 너무 잘 알아. 아니 우리 상하이는 맞출 수 잘한다. 있지만 이건 어떻게 맞춰? 아니 크루아상 누룽지 같아 갖고. 피디님 표정 되게 안 좋아졌어요. 다 맞추니까. 야 좋다. 이제 한번 드셔보세요. 크룽지 맛을 보죠. 갈수록 어렵습니다. 인간미가 없어. 좀 틀려줘야 저희 돼.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또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이게 다르다. 달라, 안에가 달라. 완전히 달라. 안에가 뭐가 있어요. 하얗네. 두쫑코랑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어. 그렇죠. 네. 두바이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맛이 두바이 케이크! 초코칩. 두바이 초코칩. Let's go. 쿠키. 두바이 좀 아니 그 뭐랬지? 치즈 케이크.
아하! 스콘! 아 나는 아무것도 맞춘 게 없는데 이번에 맞추면 돼. 같이 이번. 어깨가 막 솟아올라요. 마지막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잠깐만 이것도 쫀득인데? 어깨가 뭐 피스타치오네. 카다이프 카다이프 저거는 뭐 뭔가 이거 저희 카다이프 느낌입니다 좀 이거. 크네. 이거 그러면 롤이잖아 롤. 롤. 그럼 두쫀롤. 아 약간 김밥처럼 생겼잖아. 난 통나무 같이 생긴 줄 알았는데. 두쫀통. 근데 확실히 방식이 두쫀코랑 똑같아요. 헷갈려요. 맛을 보고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이름이 먹어야 떠올라. 이거 그냥 두바이 쫀득쿠키 아니에요? 맛이 똑같은데? 두쫀쿠 대용량. 두쫀쿠 아 짝똥쿠 아니야? 꽃배기. 어? 겉을 두쫀 랩. 힌트 주세요.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정답이 있었어요. 어? 두쫀 롤. 두바이 쫀득롤. 어? 기분 좋아 보이더니. 신났어. 우리가 말한 것 중에 있대잖아요. 아까 답이 나왔다 그랬으니까. 두바이 쫀득김밥. 아니, 해보자. 두바이 쫀득김밥 해보자.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두바이 쫀득김밥. 맞아. 오 진짜로? 보자마자 김밥 같이 생겼다고 그래. 했잖아. 나 소시적에 잠깐만. 김밥 좀 먹었어. 제작진이 형 우리를 진짜 지금 엄청 존경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그래? 있어요. 대박이다 이거 진짜. 성함이 잘맞추시네요. 너무 아니 우리 무슨 중세 시대 얘기하고 무슨 과학적인 지식 얘기하고 이럴 때는 이거 하찮게 못 맞추겠어요? 보던 얘기 와, 겨우 이것 때문에 야, 우리를 이게 되네. 존경하는 눈빛으로. 이거는 그 요즘 유행하는 우베 차예요. 우베 라떼? 이거 요즘에 카페에서 메뉴로도 막 나오던데 우베라고 무슨 저도 얘 말로만 뿌리식물이래요. 들어보고 처음 먹어봐요. 근데 저는 처음에 자색 꼼꼼한 줄 알았거든요. 전혀 다르더라고요. 몰라요. 본 적은 없고. 공차에 이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건 타로. 아 그거 다른 거구나. 타로는 하얀색인데 약간 연보라가 섞여 있는 거고 어쨌든 이게 우리말로 참마라고 하지 않나요? 우베 참마. 마랑 다른 거래요.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필즈는 방송인 송은이, 작가 박천유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계속 새로운 디저트를 끊임없이 만들어낼까요? 아, 너무 빨라요 변화가. 디저트 유행도 뒤처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음. 엄청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그러면 네. 원래부터 좋아하던 오래된 디저트부터 시작해서 또 네. 새로 나온 유행하는 디저트까지 오늘 혈당이 팍팍 올라가는 토크를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디저트 이름들 어디서 왔는지 잠깐 얘기할까요? 좋아요. 휘낭시에는 어디서 왔는지 아세요 혹시? 휘낭시. 라는 시? 서울시처럼? 휘낭시에서 아, 왔어요. 휘낭시라는 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휘낭시에. 에서 왔어요. 휘낭시에서 그렇죠 그렇죠. 와. 지방시 옆에 있나요? 네, 아, 서울시에. 아이디어가 정말 휘낭리네요. 휘낭 아니 예전에 저도 몰랐다가 태극기 그 휘낭리. 금융 아 이상한 말해서 네? 지금 까먹었어 이상한 말. 아 지금 다들 단 거 한도 초과야. 또 왜 이렇게 세상이 근데 즐거워요? 앞으로 조금 그러게요. 소량은 좀 드시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나쁘지 않네. 너무 엄청 즐거운데. 기분 좋아지시네. 약간 지금 네. 도핑 테스트 하면 약간 걸릴 취하신 것 것 같아. 같아. 어지러지하네. 네. 아니 제가 예전에 뭐 그냥 그 경제에 관련된 프로를 하는데 아 오늘은 주제가 뭐 경제니까 하면서 다 같이 피낭시에를 먹자는 거예요. 근데 경제랑 알게 무슨 됐어요. 상관이야? 그게 정말로 프랑스어로 피낭시에가 우리나 영어로 파이낸셜하고 같은 어원이어가지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래요? 금융인들이 먹는 빵에서 시작된 거래요. 그러고 보니까 비슷하네. 피낭시에 오. 그러니까 그게 직사각형 틀에 굽기 때문에 딱 직사각형 금괴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골드바 모양이라서 금융인들이 좋아한다라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겉표면이 되게 매끄럽고 가루가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바쁜 금융인들이 쉽게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간식이라고 해서 피낭시에라는 말도 있고 어쨌든 금융인을 뜻하는 그 피낭시에예요. 금융권, 뭐 처음 들었어요. 금융의 이런 뜻. 재밌네요. 그리고 에클레어도 이렇게 길쭉한 슈에다가 초코초코? 여러 위에 올라가 네, 있고 네, 네. 뭐 이게 색깔이 스크림 올라가 있잖아요. 그건 있고. 뭐예요? 근데 에클레어가 번개라는 뜻이더라고요. 오. 프랑스어로. 왜? 왜냐면 에클레어 보면은 그 윗부분에 약간 균열이 항상 갈라진 틈이 있어요. 네네. 번개 모양 같다라고 해서 생겼다는 설이 있고 또 하나가 항상 위에 글레이즈가 돼 있잖아요. 그쵸, 그쵸. 네네. 그 초코 글레이즈의 광택이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은 광택이 나서 오. 에클레어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번개처럼 빨리 먹어치우게 된다 해서 번개라는 말도 있고 남이 먹기 전에. 네. 에클레어. 마카롱도 되게 대표적인 디저트잖아요. 근데 마카롱도 원래는 이제 머랭만 있었다가 머랭 한 머랭 종류잖아요. 사이에 네. 필링을 넣으면서 이제 그러니까 샌드위치처럼 마카롱이 됐잖아요. 근데 하도 프랑스에 이제 라듀이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마카롱 샵에서 이거를 유행을 시키니까 네. 프랑스 거라고 다들 인식을 하지만 원래는 이탈리아 거예요. 근데 이탈리아에서 망까레라고 하면은 치다, 파운드,
반죽을 치다라는 뜻이어서 그렇게 해서 쳐서 만든 게 마카롱인 거예요. 그래서 이탈리아가 원조고 근데 이제 그 라디레에서 이거를 대중화시킨 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 필링을 너무 두껍게 넣으니까 막 잼도 넣고 사진 찍으라고 막 그걸 꾸미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마카롱이 두꺼워진 뚱카롱. 거예요. 그래서 뚱카롱이 돼서 영어로도 팻카롱이라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요? 진짜 뚱카롱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신기하다. 무슨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먹듯이 맞아요. 뚱뚱해져가지고 뚱카롱 맛있어. 그래서 사실 마카롱이 나오는 영화 마리 앙투아네트도 디저트를 먹고 싶게 하는 핑크빛이 가득한 영화죠. 사실은 그 디저트가 이렇게까지 발달했던 그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몇 가지 기술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냉장 기술, 또 냉장고의 발명 이런 거와 관련이 그렇네요. 있고요. 근데 냉장고가 이렇게 실용화돼서 집집마다 들어가게 되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늦게고요. 미국의 이제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들을 보게 되면 1920년대 미국에서 이제 그 소비 문화가 폭발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포드 자동차 모델 T라는 형의 그 굉장히 유명한 자동차가 있었잖아요. 그 자동차 값에 1920년대 같은 시기에 냉장고가 3배. 와. 그 정도 값이니까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초고가 가전이네요. 하이엔드. 네.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넘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사실상 보편화되기 시작했고요. 영국 같은 데서도 뭐 한 60년대 이런 정도에는 사실은 집집마다 아이스박스가 있었지 냉장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냉장고가 이렇게 확장된 시기가 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선진국하고 그렇네요. 뒤따르는 나라고 이런 측면에서 냉장고의 발명이 사실은 디저트의 대중화하고 또 혹은 다양화하고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다. 우리 집에 이런 냉장고 이야기. 있는 게 너무 다행이다. 여기 지금 준비해 놓으신 또 디저트를 보니까 네. 각 아이템들이 컨텐츠를 떠오르게 하네요. 영화 이름으로 보여요, 저한테. 네. 일단 그래야죠. 제일 제 앞에 있는 게 이게 도라야끼잖아요. 네, 도라야끼. 납작한 이 반죽 사이에 단팥 넣은 거. 이 도라야끼를 정성스럽게 만드는 영화 앙 단팥 인생 이야기 너무 좋게 너무 좋아하는 일본 영화인데 보통은 디저트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 빨리 그걸 먹고 싶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그 해야 팥을 되는지. 쓰는지를 영화를 보잖아요. 함부로 팥빙수도 못 먹겠어요. 그 이후에 정말 팥빙수를 먹을 때마다 와, 이 팥을 얼마나 힘들게 고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팥이 굉장히 숭고하게 느껴지니까 그 이후로. 그러니까요. 이게 앙이라고 그랬는데 이 앙이 사실은 네. 그 한자로는 함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많이 쓰고 요즘 잘 안 쓰는 앙꼬라는 말 있잖아요. 네. 앙꼬가 거기서 온 거예요. 네, 앙이 앙이에요. 앙꼬가. 앙버터 할 때 앙. 한자로 함자라고 쓰거든요. 이제 왜 물건 같은 데 뒤에 아들 자자 붙이잖아요. 근데 단팥빵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든 건 사실 일본 사람들이잖아요. 19세기에 이 약간 서양에서 나온 음식을 동양화하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많은 음식들을 만들게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팥빵이에요. 일본에는 이제 빵을 먹는 문화가 없잖아요. 근데 동양에서는 사실은 이제 만두가 있잖아요. 네. 만두 안에 이제 고기소, 뭐 네. 야채 이런 걸 넣었잖아요. 고기소와 야채 대신에 단팥을 대체한 거예요. 그리고 거죽을 빵으로 만든 거예요. 그게 단팥빵이구나. 그렇죠. 원리 자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단팥빵을 만들었고요. 일본 사람들이 사실 이제 음식에 대한 수많은 규제들 같은 게 있었는데 네. 어떤 내적인 이 19세기에 오게 되면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빵을 먹기 싫어했는데 이 단팥빵을 만들어서 빵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약간 싫어하는 마음들 같은 걸 많이 줄었다고 하고. 로컬라이즈 한 거네요. 네, 도라야끼 사실 원래 저도 좋아하거든요. 일본 가서도 많이 먹고. 네. 드실래요? 드시면서 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면 더 또 매력적입니다. 도라야끼를 드시면서 도라야끼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야기로 돌아와 주세요. 이야기로 돌아왔기. 토픽으로 돌아와 주세요. 돌아버리겠다고요. 네. 도라야끼를 이제 앙 이야기 하셨는데 앙에서 보면 도라야끼 파는 집이 나옵니다. 근데 정말 도라야끼만 팔아. 근데 도라야끼를 파는 분이 굉장히 이렇게 포스가 있으시고 말도 거의 안 하고 심지어들 이런 걸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뭐 10대 여고생들 좋아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와서 막 먹으면 떠드는 게 듣기 싫어. 그래서 약간 옆에서 이렇게 찌푸리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혼자 일을 하다가 좀 부치잖아요, 힘에. 그래서 알바생을 구한다는 표지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네. 70대 중반에 할머니가 와서 알바생으로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죄송하지만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도라야끼를 하나를 주면서 돌려보내요. 그때 할머니가 그러면 한번 먹어보라면서 본인이 만든 팥소를 갖고 왔어요. 오. 그렇게 해서 주인한테 주고 가요. 네. 근데 팥소만 따로 있는데 그걸 먹겠어요? 그 상황에서 주인이 이렇게 처박아 놨다가 나중에 우연히 그것을 떠서 먹는 순간 이게 정말 천상의 맛인 거야. 너무 놀라서 할머니를 다시 불러서 사실 이제 그 고용을 하게 되고
동네에 우리 뭐 붕세권처럼 여기도 이제 토세권 같은 게 있어서 도라야끼로 완전히 주변을 평정하는 거죠. 손님 막 들끓게 되고 너무 장사 잘 되고. 근데 할머니가 한센병 환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센병 환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 같은 게 있어서 손님들이 점점 끊기게 되고 그래서 할머니가 그만두게 되고 못 만나게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후반부가 되면 이전까지의 음식 영화 같은 게 완전히 바뀌어서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보다 보면은 사실 이게 막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냥 무슨 구멍가게 같은 데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냥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는 건데 만드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사실 저도 집에서 이런 팥 소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 네. 영화를 통해서 네. 야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일단 막 팥을 고르고 그다음 냄비에 물 붓고 이거를 삶는데 할머니가 삶을 때 이렇게 냄비 그 솥에다가 귀를 가까이 대면서 팥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어요. 뭐 하시는 거냐고 했더니 이 팥이 자라면서 싹을 틔우고 햇빛을 쐬고 바람을 맞으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된다고. 그다음 단맛을 내려면 당을 넣어야 되잖아요. 당을 넣을 때 무슨 말을 하냐면 갑자기 넣으면 놀래니까 실내니까 좀 기다렸다가 넣어야 된다. 이게 맞선 보는 거랑 똑같아서 내가 이게 둘이 만나게 해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처녀 총각이 알아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완성을 하거든요. 굉장히 스토리텔러시네요, 근데 할머님이. 그런데 할머니가 이제 극 중에서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장면들이 눈에 떠오르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장면이 그래서 팥을 끓이잖아요. 당까지 다 넣고. 근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힘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주인이 이거 다 전수 받고 있잖아요. 했더니 네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당신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팥한테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칭찬 양파, 비난 양파처럼. 그거 뭐죠? 칭찬 양파, 비난 양파 모르세요? 네. 칭찬해주면 양파가 잘 자라고 비난하면은 죽는다. 그런 대표적인 얘기. 유사과학이거든요. 아 유사과학이라고요? 네, 네.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식물은 이게 듣는 청각기관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근데 그런 식으로 막 식물한테 모차르트 맞아요. 들려주면 잘 자란다 그랬잖아요. 네, 유사과학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자 어쨌건 이렇게 네. 이 그 힘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할머니 너무 섭섭해서 할머니가 이거를 좀 아셔야 되는데. 근데 할머니가 힘이 나잖아요. 그 말을 하면서 할머니가 힘이 나잖아. 할머니가 더군다나 누군가면 일본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이 키키키린이라는 분이에요. 이 키키키린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이제 어느 가족을 포함해서 네. 많은 분들이 팬들이 있으시고 말년에 이제 유방암을 10년 이상 알았거든요. 항상 이 영화가 나는 마지막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가와세 나오미가 고레이다 히로카즈 감독과 함께 칸네 영화제 경쟁 부문에 21세기에 가장 많이 나간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을 대표하는 그런 감독 중에 한 명일 텐데 이 영화 연출에서 제가 가장 인상적인 건 음식 영화를 볼 때 만약에 할머니가 가져온 그 팥소를 먹는 장면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도 안 했다가 한 입 입에 넣었는데 천상의 맛이잖아요. 어떻게 표현할까요? 허리 놀란다거나 하늘에서 불꽃이 터지고 그렇죠. 네. 터진다거나 이런 거잖아요. 떠서 입에 넣는 순간 다음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다 한참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여기 자주 오는 여고생이 있거든요. 네. 여고생한테 그때 말이야 내가 팥소를 먹었는데 정말 굉장한 맛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실제로 팥을 떠먹고 품평하는 건 할머니한테 그 모든 것을 하는 것들을 다 배우고 나서 자기가 처음으로 할머니 레시피에 따라서 만든 그 단팥소를 입에 넣는 순간 리액션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담백하게 해요. 근데 너무 진실하게 느껴지죠. 이런 건 이제 배우의 연기이기도 하고 호들갑을 떨지 않는데 정말로 극중에 등장하는 그 음식이 너무 먹고 싶게 만드는 그런 디저트 영화라고 얘기할 수 있죠. 어쩌면 두 번의 리액션을 한 번으로 모른 거네요. 그렇죠. 연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예시켰다고 볼 수도 있고 그쵸, 그쵸. 그 순간을 관객이 너무 궁금할 텐데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영화는 보여줄 수 없는 거를 맞아요. 보여주는 예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 맛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맞아요. 어떤 수단을 동원해도 보여줄 수 없는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오히려 2시간 동안 보면서 어떤 한 일시적인 반응보다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음식 영화뿐만 아니라 무슨 음식에 관한 수많은 어떤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내가 어떤 표정을 짓는다, 그래서 카메라가 어떻게 보여준다라는 그 방식을 공식이 너무 있죠.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신선하고 또 영화에 대한 어떤 그런 진실성을 느끼게 만드는 훌륭한 장면들이죠. 저는 이 뭐 앙 단팥 인생 이야기랑 이제 비슷한 류의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뭐 논나 이런 이야기도 했었고 일본 영화 중에 카모메 식당도 비슷한 영화로 손꼽히잖아요. 거기서도 뭐 디저트가 주는 아니지만 디저트가 나오죠. 시나몬 롤.
시나몬 롤. 네, 아하. 와, 진짜 보는데 그 시나몬 롤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화면을 뚫고. 거기서 그 커피 냄새도 느껴지고. 아하. 카모메 식당이라는 것은 이제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치에라는 여자가 하고 있는 일식당 이름인데 카모메가 갈매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갈매기 식당을 하는데 그건 이제 너무나 담백하면서도 과장하지 않으면서도 약간 힐링 시네마이면서 음식 영화를 상상하면 카모메 식당이지 이런 느낌 드는 그런 작품입니다. 네. 이제 눈앞에 디저트가 일단 있죠. 네. 요거를 이제 보시면은 보통 바로 안 드시고 사진 찍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럼 좀 궁금한 게 하나 생기지 않습니까? 어떤 디저트를 바로 먹는 게 맛있을까? 사진을 찍고 먹는 게 맛있을까? 사진 찍고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디저트가 맛있는 디저트면 어. 언제 먹어도 맛있죠. 무슨 말? 저는 근거가 뭐냐면 네. 사진을 찍으면 먹는 시간이 더 딜레이 되잖아요. 그럼 그만큼 더 배고파. 아. 시장이 반찬. 맞아요. 바로 그거. 이거를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급이야. 진짜.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진을 찍고 먹는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 이거랑 굉장히 유사한 게 있어요. 식전 기도. 드리는 거. 네, 그래서 이게 네. 먹기 전에 어떤 의식을 치르거나 예를 들어 이제 식전 기도나 건배사를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때 그 시간을 끄는 것만큼 더 맛있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 너무 당연할 네,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한 가지가 일단은 사진을 찍기 위해 혹은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의식 때문에 1, 2분을 기다리는 행위 자체가 일종의 어떤 댐에서 물을 좀 막고 있다가 한 번에 열어서 이제 강렬하게 쏟아지게 하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서 지금부터 먹는 거다. 뭐 이런 거죠. 네,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뇌가 최상의 환호를 보낼 수 있게 좀 시간을 벌어주는 그게 이제 사진 찍는 시간인 거고요. 시간. 두 번째 주의 집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제 최적의 각도를 좀 세팅하고 조명을 보고 막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디저트의 질감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요 렌즈를 통해서 세밀하게 관찰이 됩니다. 네. 네, 이런 과정 자체가 뇌의 어떤 시각 피지를 굉장히 활성화? 자극을 해서 네, 일종의 그 잘 만든 예고편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정말 라플리클에서 잘 소개된 콘텐츠를 우리가 기대하고 영화를 보면 또 너무 재밌잖아요. 네. 그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사진 찍는 게 더 맛있다. 네, 근데 사진 안 찍고 먹는 게 더 맛있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네. 온도가 중요한 디저트. 그것도 당연하죠. 네, 따뜻하거나 혹은 아이스크림. 그쵸, 그쵸. 녹거나. 녹으면 안 되니까.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온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일단 사진 찍고 드세요. 그게 맛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다룬 작품이 하나 있는데 네. 드라마 에밀리 파리에 가다. 너무 사랑스러운 주인공이 등장을 하고 원래는 시카고를 본사로 두고 있는 회사의 직원인데 네. 프랑스에 있는 마케팅 회사 하나를 인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자리가 나가지고 가게 됐는데 프랑스어를 아예 못해요. 네. 네, 근데 일단 갔는데 특유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그러면서 좀 성장해 나가고 이런 건데 일단 가니까 문화가 좀 많이 달라요. 일단 들어가면서부터도 이제 5층이라고 해서 5층까지 올라갔는데 4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이 그라운드층 있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이 4층 그 아래층에 사는 잘생긴 훈남 셰프가 있습니다. 계속 4층을 가요. 좀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예, 근데 그러면서 좀 약간 러브라인도 생기고 또 시카고에 있는 남친이랑 또 멀어지는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또 한국계 배우도 출연을 합니다. 네. 누구예요? 굉장히 절친한 친구로 나오는데 애슐리 박이라는 프랑스에서 처음 만나는 친구 역할로 나오셔서 또 조언도 많이 해주고 같이 밥도 먹고. 파리 가고 싶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 에밀리가 인플루언서로 조금씩 성장을 해 나가요.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인데 이제 이런 걸 먹을 때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디저트 가게나 뭐 식당 이런 데들이 이제 따로 이렇게 모아져서 많은 찾아가겠네. 분들이 가기 시작하고. 식당 이름이 애슐리일 것 같아요. 나올 때 에밀리 종 치고 에밀레 종.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역시 달달한 걸 먹으면 이게 하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너무 지금 오늘 토크 다 했어요. 너무 하이된 상태세요. 그래서 가볍게 보기 좋은 드라마. 아직 여기 있는 것들을 소재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네. 초콜릿 나오는 영화 네, 저는 볼까요? 디저트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초콜릿이었는데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너무 유명한 작품. 네. 네. 어린 시절에 굉장히 감명 깊게 봤던 작품이기도 하고 실제로 굉장히 어린 친구들이 너무 충격적인 이 비주얼과 이 전개에 놀랐다가 또 약간 좀 가슴이 따뜻해지는 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찰리라는 아주 선한 친구가 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원카라는 네. 뭐 괴짜 발명가이기도 하고 제과업자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네, 이런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이 초콜릿 공장을 갖고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뭔가 봤을 때. 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을 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초콜릿은 계속 나오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분이 내가 골든 티켓 5장을 초콜릿 숨겨놨다. 그러니까 이 원카의 초콜릿을 산 사람 중에 골든 티켓을 찾으면 내가 공장을 변화시켜 주겠다 해가지고 이제 시작이 되는데 뭐 부모님의 이 재력을 이용해서 막 뜯어가지고 이제 골든 티켓 얻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주인공인 이 찰리는 돈이 없고 바닥에 떨어진 동전을 주워 샀는데 거기서 골든 티켓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게 되죠. 근데 거기 갔는데 괴기스러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이들이 자신들의 어떤 욕심을 참지 못하고 하지 말라는 일을 했다가 이제 리타이어 되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그리고 결국은 이 찰리는 그럼 여기서 도대체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이 원카는 이들을 여기 부른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식의 전개가 되는 근데 가족 영화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이제 동화 같은 이야기로 생각을 하고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예. 때 지금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 말고 예전에 있었던 찰리와 초콜릿 아. 공장도 있거든요. 예전 버전. 네, 그걸 저는 이제 아. 어렸을 때 봤는데 저는 무서웠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도 네. 있었습니다. 약간 초콜릿 사달라는 말 안 하게 되는. 네. 오히려 그래서 저는 더 기억에 남지 않나 싶기도 하고 네. 그 이전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있고 원래 원작은 이제 로월드 달의 네. 네. 동화책이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우리가 알고 티모시 있는 샬라메가 나온 게 최근작이고. 최근작이고 조니 뎁이 나오는 또 그렇죠. 그게 제일 유명하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 그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 하나 나오고 이게 그 예전에 나왔던 영화에서는 되게 중요한 아이템으로 쓰이거든요.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 네, 이게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있다면 거의 고문에 가까울 그쵸. 거라고 해요.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랑 비슷한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작품 속에서는 이게 맛이 계속 바뀌는 걸로 나오거든요. 아, 네, 근데 보통 우리가 디저트를 맛있다고 할 때 입에 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살살 녹는다. 네, 살살 녹는다. 입에 넣자마자 사르르 사라진다. 어쩌면 이게 그 사라짐의 어떤 미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쩌면 굉장히 이 맛을 평가하는 중요한 평가 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탕은 역설적으로 그 사라짐의 미학을 거부하고 극한의 효율성을 따지는 영원히 녹지 않으니까 얼마나 영원히 또 이 맛이 지속되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최근에 제가 전당포 사나이에서 봤는데 저 소품이 가져왔는데 1억이 넘는 1억 몇 천으로 팔렸어요. 팔렸어요? 샀었어요. 이 전당포에 저분이 사셨어요. 제가 네. 그 저런 경매를 많이 하면서 느끼는 건 세상은 넓고 호구는 많다. 그 중에 하나라는 거. 저 바로 제가 산 증인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요거를 보고 느낀 건 뭐였냐면은 그러면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은 불가능하니까 영원히 질리지 않는 디저트가 있을까? 영원히 질리지 않는? 예를 들어 이 한 종류를 계속 먹어도 와, 질리지 않는다. 나 있어요. 있어요? 강냉이. 원래 맛이 약한 게 잘 안 질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무 강냉이 맛이 같은 거, 없는. 밥 같은 거 이런 거 안 질리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입에 딱 넣었을 때 네. 확 전두엽에서 느껴지는 그 아주 황홀한 한 입. 네. 그게 디저트 핵심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평가하는 게 정확히는 안화 전두 피질이라는 곳에서 요 음식 맛의 가치를 평가를 하거든요. 근데 똑같은 걸 계속 먹게 되면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의 명장면도 그렇겠죠. 계속 100번, 200번, 300번 보면 더 이상 감동이 없거든요. 한계용 체감의 법칙. 네.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반복되면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보니까 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른 영양소를 찾아 떠나라는 일종의 뇌의 안전장치 같은 건데 예. 근데 이거를 그래서 디저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해요. 네. 어떻게 해야 이것을 안 질리고 계속 먹게 만들까? 그래서 이제 예측하지 못하는 맛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막 두점쿠도 유행하고 맞아요. 또 황점쿠도 나오고 하는 거죠. 사실은 두점쿠 같은 경우가 부드러운 그 머시멜로 안에 그 카다이프를 넣어가지고 일종의 어떤 식감을 그렇죠. 대조를 시키는 거거든요. 배합이 네네네. 그래갖고 아니면은 약간 어떤 미각, 어떤 맛 자체를 굉장히 새콤하거나 달콤하거나 뭐 달콤하거나 짭짤하거나 그래서 약간 대조를 시키는 형태로 이 예상을 깨서 좀 더 맛있게 계속 즐길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디저트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는 네. 진짜 뭐 밥보다 디저트를 더 좋아하잖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디저트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네. 약간 이제 물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 밥이 먹고 싶어요. 어. 그럼 밥을 먹으면 디저트가 먹고 싶어요. 어. 그럼 디저트를 먹어요. 어. 근데 다니까
밥을 먹고 싶어져요. 어. 계속 반복하게 돼요. 오. 근데 우리가 항상 아무리 배불러도 디저트 먹을 배는 있어라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너무 과학적이죠, 사실. 오, 재밌겠다. 왜냐면은 디저트가 주로 이제 당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 당은 그 우리 뇌 입장에서는 VVIP예요. 어. 그 대우 자체가 다른 애랑 달라요. 어서 없이 네. 이렇게 되는군요. 뭐냐면 워낙에 강력한 에너지원이기도 하고 이게 있으면은 다음에 허기가 왔을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늘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우리의 먼 조상이 막 사냥을 성공해서 먹었어요. 네. 배가 불러요. 근데 가다가도 달콤한 과일이 있으면 일단 입에 넣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를 해놔야 나중에 또 이걸 쓸 수 있는 굉장히 그때까지 버틸 수 있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디저트를 딱 보는 순간 만석인데도 불구하고 뇌가 바로 자리를 만듭니다. 아 그러니까 네. 나 너무 큰일 났네. 실제로 위장을 억지로 이완을 시켜서 공간을 만들어요. 위장이 네. 잘 늘어나니까. 네, VVIP 오셨다. 길을 열어라. 이렇게 이제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디저트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포만감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디저트를 먼저 먹게 되면 오히려 이 GLP-1 호르몬이 나오니까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너무 단 거를 먹게 되면은 오히려 입맛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 GLP-1이라는 호르몬이 지금 우리가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위고비나 마운자료의 핵심 기전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영화로 치면 디저트를 먹는다는 행위는 뇌에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에는 다시 영화가 나오기 힘들겠죠. 네. 저 디저트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으니까 디저트부터 먹으라고. 디저트가 너무 예쁘잖아요. 일단 시각적으로도 예쁘고. 디저트란 말에 프랑스 어원 자체가 식탁을 치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코스를 치우고 나서 이제 디저트가 나오는 건데 디저트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 끼 식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한 끼 식사 때 많은 경험을 하잖아요. 쓴맛도 보고 뭐 단맛도 보고 그쵸. 짠맛도 보고 하는데 우리는 그 식사를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화를 봐도 가장 강렬하게 기억하는 건 라스트 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라스트 씬이 좋으면 그 영화가 좋거든요. 마찬가지로 디저트는 마지막으로 우리 식사를 끝내게 될 때 입맛을 단맛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쵸.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 단맛은 상대적으로 다른 맛과의 어떤 상생을 볼 때 떫은 맛이라든지 쓴맛이라든지 이런 것을 잡을 때 짠맛으로 잡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네. 단맛으로 잡는단 말이에요. 이런 측면에서도 이 맛이 우리의 식사를 결정하는 마지막 맛이다라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근데 제가 되게 다른 개념으로 느꼈던 게 최현석 셰프님이 하시는 네. 그 레스토랑에 갔더니 디저트가 맨 처음 나왔던 음식이랑 똑같이 생긴 거를 디저트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처음에 나왔던 거잖아요 했더니 다시? 일부러 처음에 우리가 식당에 가면 특히나 이제 좋은 식당을 예약하고 가면 막 기대에 꽉 차가지고 처음 딱 나왔을 때 막 와 이러면서 사진 찍고 이러고 먹잖아요. 그 기분을 다시 느끼고 돌아가시라고 처음 나왔던 거랑 똑같이 생긴 거를 전혀 맛은 다른 재료랑 요리로. 맛으로 만들어서 주시더라고요. 야, 그래서 수미상관이네. 네, 수미상관으로. 그래서 그것도 기술이다. 스토리텔링이 네, 보기엔 똑같이 생겼는데 안에 내용물이 다 다른 거예요. 새로운 접근 방식이었죠. 이거는 순서를 반드시 지켜서 먹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는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런 영화가 있어? 더 메뉴 보셨어요 혹시? 봤습니다. 네. 더 메뉴라고 진짜 꼭 보세요. 이거. 네, 재밌죠. 네, 그 아나 테일러 조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가 나오기도 하고, 아 레이프 파인즈가 나오는구나. 네. 네, 레이 파인스가 셰프로 나오죠. 그렇죠. 뭐 의문의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이런 식당에서 벌어지는 건 줄 알고 봤는데 그 외딴 무인도에 초호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니콜라스 홀트랑 아나 테일러 조이 같이 갑니다. 네. 네, 에피타이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근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요. 그리고 중간에 빵을 먹어야 되는데 빵 메뉴가 나왔는데 빵이 없이 찍어 먹는 것만 주고 빵을 오늘 주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수근수근하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다 뭐 이 레스토랑과 관련된 기업에 있는 누구 혹은 음식 평론가도 있고 막 다양한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다음 코스 하면 사다가 부주방장이 등장을 해서 난장판이라는 요리를 보여주겠다. 그리고서 이제 부주방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 하는데 요리 나도 보여줄 수 있겠다. 총괄 셰프가 나와서 부주방장 소개를 해요. 근데 얘는 욕심이 있고 이렇게 뭐 되고 싶은데 재능이 없다. 얘는 요리 실력이 별로다. 막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이게 다 수긍을 해. 그러더니 이제 하지만 오늘은 부주방장이 정말 최고 요리를 보여주겠다 하고서 바로 입에다 넣고 총을 쏴요.
못 뭐 보셨어요? 이거 내가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알아도 돼요. 전반부니까. 네, 오, 전반입니다. 뭐예요? 그래서 미식 영화가 바로 아니네요. 부주방장이 쓰러지면서 이제 이 레스토랑 안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진 거죠. 네. 근데 모든 셰프들이 되게 태연하고 여기서 이제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계속해서 음식이 서빙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도대체 이런 일들을 왜 하는 건가가 계속 의문이 생기면서 아나 테일러 조이는 여기서 또 굉장히 좀 독특한 캐릭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주인공과 관련된 다른 사건들이 일어나고 보면서 계속 드는 생각, 순서대로 잘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그 영화를 들고요. 보고 그렇게 느낀 세계 최초의 네. 관객이 아닐까? 그리고 일반적인 스릴러라고 보기에도 되게 독특한 점도 많고 영화를 보고 나서 계속 곱씹어 보면은 이게 여러 가지 그 셰프라는 직업과 우리의 평범한 삶과 어떤 직장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소명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이 막 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치즈버거가 너무 먹고 싶다. 예, 그게 좀 저는 들었어요. 뭐 절정에서 왜 중요한 치즈버거가? 네. 영화의 영화를 가장 중요한 보시면, 장면에서 아니 그나저나 오늘 일부러 디저트가 주제라고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느낌으로 네. 마카롱 너무 아니세요? 귀엽게 네, 바로 진짜 인간 마카롱 한 아니세요? 스쿱 떠먹고 싶은 어. 저도 약간 네, 그런 맞아요. 파블로바 네. 느낌으로 무슨 레드베리 파블로바 맞아요. 이런 느낌으로 입고 왔는데 요 식감, 요 네. 느낌, 요 미감의 영화 그랜드 그랜드 부다페스트 부다페스트 호텔에 아. 소품을 가져와서 와. 심지어 네, 정말 저 몰랐어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정말 치밀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 준비했어. 1억. 그냥 종이 영원히 녹지 않는 사탕 1,000만 원 주게 아니에요? 가져가시네요. 아, 뭐 빈박스잖아요. 미안해. 되게 뭐라고 무거운 줄 생각했어요? 저는 그 코르티자노 쇼콜라를 가져오신 줄 아, 알았어요. 아니요, 먹었죠, 그건. 네. 아, 잠시만요. 진짜 빈 상자 가져오신 거예요? 네. 상대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형님 이거 좀 근데- 보수를 좀 하셔야겠는데 이거? 이게 그럼 오리지널 소품이에요? 아니, 이거 그 영화 제작 때 영화랑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얘기하면 굿즈라고 말할 수 아, 있고요. 굿즈. 아. 갑자기 굿즈라고 그 하니까 영화 소품은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냥 영화사에서 받은 거예요. 왜냐면 왜- 말할수록 비참해지네. 근데 이게 진짜 소품이면 이거 보수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저 보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래도. 건드리지 마세요. 이거 귀한 거예요. 이거. 야, 이제 떨어지는 줄 알고. 조심하세요. 괜찮으세요? 좀 취했니? 아, 애기들 담궈 먹이면 이렇게 돼요. 와 죄송합니다. 깐난 슬래스틱까지. 애기들 담궈 먹으면 하루 종일 이래. 야. 이걸 살리면 나는 죽어요. 이거 약간 아니, 아침 당분 섭취는 위험합니다라고. 그러니까 디저트를 알았지. 뒤에 먹어야 돼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돼요. 지금 라이프 플러스 앱에서 콘텐츠 과몰입고사가 진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 필즈는 방송인 송은이, 작가 박천유 님입니다. 라이프 플러스 앱에 있는 퀴즈도 풀어보고 다양한 경품도 받아가세요. 자,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네. 호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 하면 제일 먼저 뭐 떠오르세요? 저는 이 연핑크 떠오르는. 그러니까요, 저 그 화려한 그 화려한 색감. 디저트. 네, 호텔의 겉에 외관의 색깔이기도 네. 하고 포스터를 보셔도 그렇고 사실은 이 케이크가 영화에서 그렇게까지 이 이야기로 보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사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보여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를 다 제가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대략 한 1920, 30년대 주브로브카라는 일종의 가상적인 나라의 어떤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라는 데가 있고 거기에 그 호텔과 자기 일생을 함께 온 구스타프라는 남자가 있고 이제 막 들어온 신입인 그런 호텔 직원인 제로라는 남자애가 있어서 호텔 일을 가지치기 시작하는데 호텔에 너무 중요했던 고객인 마담 D라는 여성이 죽게 되고 심지어는 그녀를 죽인 게 구스타브가 아니냐라고 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탈옥을 하게 되고 이런 펼쳐진 한바탕의 약간 코믹한 범죄 스릴러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랜드 부다페스트이 무슨 이 내용이야?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스타프라는 호텔리어랑 새로 들어온 제로 사이에서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이걸 제로의 시각에서 보면 사실은 그한테 이 호텔이 뜻하는 것은 사실상 아가사라는 자기 아내이거든요. 사랑했던 여자이고 제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에서 쓰는 그런 다양한 디저트들을 납품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영화는 굉장히 아름답지만 참혹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끔찍한 장면들도 있는데 영화에서 가장 낭만적인 장면은 이 제로하고 아가사가 함께 얼굴에 밀가루 묻혀가면서 이 바로 등장하는 코르티잔 오 쇼콜라라는 이 안에 들어가는 3단 케이크가 있거든요. 그거 만드는 장면이에요.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 호텔 자체는 이 웨스 앤더슨이라는 감독이
자기가 생각하는 유럽의 어떤 이상 시대에 대한 축도이기도 하고 구스타프의 삶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의 관계로 본다면 사실상 제로에게는 아가사예요. 그러면서 이 호텔 자체가 또 다른 것으로 형상화된 시각적인 상징이 있다면 바로 이 케이크 박스이고 그래서 여과지 이렇게 들고 다니는 굉장히 코믹한 장면이 있는데 네. 심지어는 총격전도 벌어지고요. 이 케이크 상자는 굉장히 불안하죠. 왜냐하면 쌓아 올렸으니까.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은 아가사와 제로의 관계인데 제가 볼 때는 A와 Z를 일부러 만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가사에서 제로까지 A부터 Z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아가사가 먼저 일찍 죽잖아요. 얘는 사실상 제로로 남겨진 거예요. 0으로. 이런 의미에서 이름이 맞춘 부분들도 있거든요. 어찌됐건 영화에 담겨 있는 것이 시각적으로나 무슨 뭐 내용으로나 너무 많은 것들이 차 있는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라서 저는 영화 2번 봤지만 볼 때마다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사실 그 핑크하고 블루가 이렇게 섞인 그 미감이 미장센에 사람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날 정도예요. 맞아. 저도 예술 영화로 인식을 하고 야 멋있다 이랬는데 책 중에서 무슨 우연히 웨스 앤더슨이라고 네. 우리나라에 나온 네. 책이 있어요. 네. 보면 대단한 게 웨스 앤더슨의 시각 스타일은 그 자체로 이 사람의 인장처럼 돼서 심지어는 웨스 앤더슨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곳에서 우연히. 와 저건 웨스 앤더슨 스타일이네 라고 하는 것들만 모여서 만든 굉장히 재밌는 책이거든요. 네. 이런 게 가능할 정도로 그런 영화 감독이 몇 명이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면 맞아요. 독창적으로 자기 언어를 발명한 사람이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제가 입고 온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게 약간 파이 같은 느낌으로 입어봤는데 파이를 기가 막히게 잘 만드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웨이트리스라는 영화고 200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 여자분은 그냥 레시피가 정해져 있는 파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자신의 일상 속에서 레시피를 창작을 해요. 예를 들면은 남편이랑 너무 지금 사이가 안 좋은데 덥석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하. 제발 임신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파이 막 이런 거 떠올려요. 그래서 레시피를 막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그런 재주가 있는 여잔데 네. 이런 분이 이제 원래는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다가 사실 제일 좋은 건 본인이 파이샵을 차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용기를 내요. 자기가 원하던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장면에 다양한 색깔의 알록달록한 파이들이 나와서 네. 파이가 먹고 싶어지는 그런 영화인데 사실 이게 뮤지컬로 만들어졌어요. 2015년에 캠브리지에서 먼저 초연을 했고 네. 그게 잘 되니까 이듬해부터는 브로드웨이에서 공연을 하고 또 이제 웨스트엔드까지 진출을 해서 지금은 이제 뭐 누구나 아는 잘 만들어진 웰메이드 뮤지컬이 됐고 그 사라 버레일리스라고 하는 가수 있잖아. 네. 너무 좋아요. 그 여자분이 노래 작사 작곡해서 이제는 이제 딱 자리를 잡은 뮤지컬이 됐는데 이게 2027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초연을 해요. 그래서 어떤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또 기대되는데 뮤지컬 이제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하게 되면 보러 가려고요. 아까 전에 형님 냉장고가 굉장히 디저트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되게 재밌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냉장고 안에 있는 뭐 고기나 치킨을 누가 몰래 먹었어요. 이거랑 냉장고에 있는 케이크를 누가 몰래 먹었어요. 어떤 게 더 기분이 안 좋을까요? 되게 재밌는 게 내 치킨, 내 스테이크를 누가 몰래 먹으면 전쟁입니다, 이건. 근데 케이크는 약간 용납이 되거든요. 그래서 왜 디저트를 먹을 때는 어떤 관용이 베풀어질까? 우리 뇌가 음식을 두 부류로 나눠요. 하나는 밥이나 고기 같은 실용적인 음식이 있고요. 이런 케이크나 디저트류에 약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음식이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의 치킨을 빼앗는다. 이거는 그의 생존 에너지를 빼앗는 행위라서 이 도덕적 경보가 엄청나게 강하게 울립니다. 네, 근데 이 디저트를 먹는 거는 이거는 사는데 지장이 없는 잉여 즐거움이거든요. 요거를 뺏어 먹는 행위는 어쩌면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재밌는 게 밥 먹을 때도 비슷해요. 예를 들어 같이 식사를 해요. 우리가 상대방이 먹는 파스타나 뭐 스테이크를 이렇게 막 가진 못해요. 근데 디저트를 먹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한 입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더 수월해져요, 디저트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원이 진짜 이 생존에 중요한 건지 아니면 쾌락을 위한 건지를 보고 좀 구분해서 좀 활동된다. 네, 이런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옆에 앞에 제가 이 마들렌을 보면서 생각이 난 게 평론가님은 아실 것 같아요.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마들렌으로 가장 유명한 네. 작품이죠. 그 작품을 보면 이제 이
젖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을 먹으면 어린 시절을 회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프루스트 효과라고도 부르더라고요. 맞아요. 마들렌이 그런 만큼 이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아이템인데, 그래서 그 프루스트를 따와서 마담 프루스트의 비밀 정원이라는 너무 좋은 있죠. 영화가 있죠. 네. 그 정말 좋은 영화거든요. 네. 그 영화 속에서도 이제 마들렌이 당연히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주인공이 피아노 치는 남자고 폴이라는 남자인데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극 중에서 끝날 때까지. 네. 오. 피아노는 굉장히 잘 쳐서 막 콩쿠르에서 입상도 하고 그러는데 네. 어느 날 잘못 들어간 이웃집이 마담 프루스트의 집이었던 거예요. 오. 근데 이 프루스트라는 아주머니는 약간 심리치료사처럼 차를 끓여준 다음에 그 차를 마시면 그럼 완전 기절을 해요. 레드썬. 오. 그러는 동안 내가 잊고 있던 기억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마치 최면 걸리듯이. 오. 그래서 이 폴이 주기적으로 이 아줌마 집에 가가지고 계속 어렸을 때 기억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근데 이제 항상 이 차가 너무 쓰니까 차를 줄 때마다 자, 얼른 마들렌 먹어 이래요. 우리도 왜 한약 같은 거 먹거나 맛없는 약 먹으면 얼른 사탕 먹으라고 하듯이 그렇죠. 계속 마들렌을 먹으라고 권하는 그게 나오죠. 차를 너무 고온에서 우렸나 보네요, 오랫동안. 그리고 이 영화가 딱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인생은 약국과 같다. 어떨 때는 쓰디쓴 약을 주기도 하고 어쩔 때는 진정제를 주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뭐 굉장히 다양한 기억들이 우리 뇌에 저기 어디 무의식 속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꺼내지 않았을 뿐이지. 그 애니메이션 라따뚜이 같은 거 보시면 그 굉장히 냉정한 음식 평론가가 음식을 딱 이렇게 입에 넣는 순간 휘리리릭 하면서 과거에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게 확 떠올리잖아요. 맞아. 그런 게 전형적인 프루스트 효과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오늘은 정말 혈당 스파이크가 치솟는 한 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식사 마치시고 또 달콤한 디저트까지 또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맛과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콘텐츠들 더보기란 통해서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라이프 플러스 앱 아직 업데이트 안 하신 분들은 새롭게 싹 바뀌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재밌는 게 많을 거예요.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팀 라이프 플러스가 콘텐츠를 엄선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라플 위클리에서 소개해드리는 모든 콘텐츠들도 핫 앤 트렌드 들어가시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싶다고 좋아요를 눌렀는지 등등 네. 정보들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본편 보시고 디저트처럼 라이프 플러스 앱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라이프 플러스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랄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우리가 마이클이라는 영화를 시사를 하고 왔죠. 컨셉이 너무 나빠가지고 이 목소리 새로운 팬덤 생깁니다. 세상을 놀라게 했던 문워크라는 춤이 네. 등장했던 바로 이제 모타운 25주년 기념 공연에서의 퍼포먼스가 나오잖아요, 영화에서. 팝 역사상 단 하나의 퍼포먼스를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모타운 빌리진 공연이라고 생각하고요. 꼬만 춤이라 불리는 이 손짓, 이게 압도적인 카리스마. 꼬만 춤은 움켜줘야 된다. 그럼 꼬만 춤이 아니네. 꼬잡춤이네. 꼬 잡춤이 맞긴 하네요. 참 잡스럽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슈퍼스타가 이렇게 최고로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그늘이나 시기라든지 오해가 있었겠어요. 예를 들면 마이클 잭슨이 성형 중독이다. 마이클 잭슨은 백인을 동경한다. 혹은 외계인이라는 이유. 감기 좀 나으시면 같이 노래방 가서 마이클 잭슨 노래를 좀 불러볼까요? 저는 오늘도 할 수 있어요. 어?